예, 안녕하세요. 저 산업인력공단의 이현목입니다. 요즘은 그렇죠. 국가의 전체가 그냥 산업혁명이라는 늪 속에 빠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갑자기 이럴까요? 이 변화는 사실은 2000년부터 계속 해왔는데 왜 갑자기 지금 이렇게 늪에 빠져 있을까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 기존의 세력, 기존에 있던 분들은 좀 빠지고 청년들이 이 변화의 주역으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주제로 여러분들과 같이 가보고자 합니다. 사실 그 세계는 2000년도부터 많이 변했어요. 그래서 세계가 21세기를 준비하면서 많이 고민을 했죠. Y2K라고 하는 컴퓨터 밀레니엄 버그가 올까 봐서 상당히 고민을 했는데 잘 지났어요. 그러면서 기억장치 용량이라든가 어떤 속도가 혁신적으로 이제 변했죠. 그러면서 이제 기술이 발달하게 되고 또 6T라는 그 공학이 융합이 되게 돼요. 결국 IT, 정보공학하고 BT, 생명공학, NT, 나노공학, CT, 문화공학이라고 그래요. ET는 환경공학이라고 그러고 ST는 우주공학이라고 합니다. 이 6개의 기술들이 융합이 되고 거기다가 인공지능 로봇이 또 결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이 기술이, 기계들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뭘 할까? 이것을 이제 산업혁명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서도 두 가지 논리는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 기술 혁신이 단순한 노동력뿐만이 아니라 정부 서비스 이 고도의 어떤 이런 일자리까지도 침범할 것이다. 대신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자리가 급격하게 줄어들 것이라는 이론이 있고 또 반론에 대해서는 아무리 기술이 발전하더라도 사람이 할 수 있는 어떤 인간만 할 수 있는 감정적인 일이라든가 또는 융합으로 인해서 새로운 일자리가 많이 발생할 것이다. 그래서 저는 미래 일자리 키워드를 세 가지 다시 한번 정해봤어요. 첫 번째가 이제 윤리하고 이성에 관련된 일. 그리고 두 번째는 환경과 자원. 세 번째는 우주와 우리 그 태양계를 잡았습니다. 우선 첫 번째 윤리와 이성을 그 키워드로 잡은 이유는 인공지능 로봇이 이런 행위를 하잖아요. 어떤 행위를 하고 또 생명공학에 의해서 어떤 인간 복제로 하는 그 윤리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누군가는 정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걸 만든 기업끼리의 어떤 어디까지만 하자든가 이런 합의를 이루어져야 될 것은 결국은 사람이 해야 되겠죠. 그런 일들, 의사결정이나 이런 부분들. 또 상호 간에 국가 간 또는 기업 간 또는 개인 간에 마찰이 많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그 마찰 누군가는 분쟁을 해결해 줘야 되겠죠. 그런 일들이 또 사람이 해야 되겠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어떤 온정이라든가 머리 이런 것이 아니라 진짜 가슴으로 하는 일들 있잖아요. 감정으로 하는 일. 그래서 육아들을 돌본다든가 장애아를 돌본다든가 돌봄이라든가 상담을 할 수 있는 일. 이런 일들까지도 컴퓨터한테 맡길까요? 우리 사람이 해야 되겠죠. 어떤 감정적으로 해서.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윤리와 이성을 좀 키워드로 잡았고,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를 이제 환경하고 자원을 제가 그 미래 일자리 키워드로 이제 선정을 했는데, 그 이유를 보면 우리 인류는 지구하고 같이 공존하고 있어요. 지구 환경과 같이.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지구의 어떤 자전 활동이 보면 뭐 지진이라든가 뭐 태풍 뭐 이런 것이 있죠. 근데 이게 사실상 우리한테 위험적이죠. 그래서 이런 그 자연재해로부터 우리의 생명이나 재산도 지켜야 되겠고 안정성도 있고 또 이게 자원이에요. 우리가 숨쉬는 산소도 사실상 이 환경이 우리한테 제공해 주는 거잖아요. 이런 것을 지키기 위한 노력. 그래서 또 훼손하지 말아야 되는. 그래서 훼손하지 말면서 같이 생존할 수 있는 노력. 이런 노력들을 결국은 기계가 아닌 사람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우주하고 태양계를 잡으니까 이건 생뚱맞은소리냐고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조금 이게 상상을 해보면 우주라는 것이 다른 게 우리가 지금 같이 이 공간 속에서 함께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벌써 48년 전일 거예요. 지금 뭐 태어나지도 않으셨을 텐데. 그때 69년도죠. 69년도 7월에 그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을 했어요. 그 이후로 사실은 상당히
비약적으로 발전했죠. 우주 그 산업이. 그러면서 지금은 각종 정보라든가 모든 것이 인공운송을 통해서 다 공유를 하고 있는 이런 때 되고, 화성이나 이런 것도 다 지금 전체를 다 보고 있죠. 앞으로 화성 연료를 우리 에너지로 쓸 수도 있죠. 우주여행이라는 소리도 나오죠. 갈 수 있으면 달나라 구경도 가고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 미래를 우리는 같이 가야 되지 않겠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 시대의 일자리 방향에 대해서는 사실상 누구도 지금 장담할 수 없고 상상 속에서도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인류는, 이 인류의 역사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멸망하지 않는 한은 앞으로 사람이 주도를 할 것이고, 기계가 아니라. 만약에 기계에 의해서 지배를 당한다면 인류가 아니겠죠. 우리 청년 고용률이 뭐 42.6%라고 그래요. 상당히 좀 낮죠. 뭐 전체 뭐 고용률이 뭐 70% 이렇게 가야 되는데, 청년들이 일할 나이에 일을 안 하고 다른 데 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일을 찾는 청년들이 줄어든다면 5년 이내에 대한민국은 몰락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직업에 대한 노동 가치를 모른다면 그건 인생의 가치를 못 느끼는 거나 마찬가지로 저는 생각을 해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본인의 어떤 적성이나 소질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고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을, 어떤 진로를 선택하냐에 따라서 30년 후에 여러분들 자녀가 어떤 노동시장으로 진입할 건지가 나올 거예요. 글로벌 사회에서 우위를 점하든가 아니면 정말 몰락하는 수모를 당하든가. 왜 여러분들이 그것을 결정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사회에서 놀더라도 21세기를 살아가려면 꼭 필요한 16가지의 그 핵심 기술이 있대요. 그게 이제 21세기 기술이라고 하는데, 먼저 이제 기초 문해 능력이라고 해서 6가지가 있어요. 어떤 ICT 문해라든가. 그러니까 그 용어는 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은. 요즘 살려면 핸드폰 가지고 여러분들 다 기능 못 하죠. 근데 저는 더 못 하거든요. 국장이라고 있으면서. 여러분들이라면 저보다 더 어떤 기술이나 이런 거 만드는 거 더 좋을 거예요. 그걸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더라도. 여러분들 40대가 되더라도 20대하고 똑같이 그 기기를 다 활용할 수 있는 능력들을 배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역량, 어떤 창의성이나 이런 역량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인재과 자질을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통합적 개념의 창의성이라고 이제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걸 보면 첫 번째가 어떤 독창적인 어떤 사고와 지식 등의 인지 역량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사회나 정성의 정서적인 측면의 비인지 역량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다양한 어떤 역량들이 발휘할 수 있는 물리적이고 심리적인 이런 환경까지도 포함해서 그것을 이제 그 어떤 통합적 개념이 창의성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창의 직업. 보통 창조적 뭐 사업 이렇게들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가 새로운 것을 만든다는 것이 사실상 성공률이 10%도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계속 도전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계속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해서 그 10%도 안 되는 것에서 성공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역량을 갖추는데 3가지 역량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식을 특정한 상황에서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본인의 의도를 정확히 전달하고 다른 사람의 그것을 인지하는 소통 능력이 있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효과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문제를 진단하고 그걸 평가할 수 있는 비판적 어떤 분석적 사고 능력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갖춰야 현대에서 어떤 핵심 역량을 갖춘 인재로 보는 거예요. 자, 21세기 필요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보면 정답 찾기 교육을 많이 받았죠. 그냥 획기적으로 이것이 옳아, 이거 하면 안 돼 라고만 받았고 자기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 안 했거든요. 이제는 그 어떤 교육이라는 이런 것들이 다 바뀌어야 돼요. 결국은 어떤 개인적인 프로젝트나 팀의 프로젝트나 이런 프로젝트 방향이라든가 또는 자기주도형으로 바꿔서 그걸 바꿔야만이 여러분들이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듯이 무슨 사물 인터넷이니 뭐 인공지능이니 이런 게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희한테는, 저는 그렇게 봐요. 결국은 미래는 여러분들 청년들이라는 거죠. 미래의 희망도 여러분들이고 미래를 가져야 될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움직여야 뭐 4차 산업도 나오는 거고 뭐 그 이후에 나오는 거지. 여러분들이 없이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얼마 전부터 뭐 그런 용어들이 아니죠. 3포 시대, 5포 시대, 뭐 7포 시대까지 나오는데 왜 포기를 해요? 인생을? 부모님들이 이렇게 잘 이렇게 이 세상에 살라고 나왔는데 포기하지 않고 미래를 설계하고 했을 때 우리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지금 어떤 인공지능 기술이 어떻고 다 필요 없어요. 이거 물론 축적이 돼서 아까 어떤 강의 하시는 분이 축적이 돼야 된다. 축적된 거 요즘 그 인터넷 가서 두드리면 또 다 나와요. 과정까지 다 찾아볼 수 있고. 이제는 뭐 찾아줘? 그럼 찾아준다며요. 뭐 옆에 놓고 뭐 분석해줘? 그럼 분석해준다면서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주인공이고 여러분들이 미래고 여러분들이 결국 희망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여러분들이 희망을 갖도록 토양을 구축하고 여러분들이 질서 있게 나오도록 그걸 위해서 우리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